동일한 원장은 아니고요. 반상태 원장이라고 같은 병원에 있습니다. 제가 이 IPL하고 원래 DPL인데 이 제품의 이름은 DPL이지 IPL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라이트 소스로 한 거거든요. 결국 빛을 이용해서 화이트닝, 토닝을 해준다는 피그멘트를 제거해준다는 개념입니다. 그 레이저랑 그 다음에 한 레이저로 IPL하고 그 다음에 엔디아그라고 마찬가지로 피그멘트를 없애주는 그런 두 가지를 같이 적용할 수 있는 레이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뭐 빼면 어떻게 해요? 네. 강의 들으셨듯이 IPL과 엔디아그는 가장 이제는 미용을 시작하시면 가장 처음에 하실 수 있는 피그먼트를 제거하는 가장 기본적인 레이저예요. 그래서 쉽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별 부작용 없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 강의 다음에 그 김인하 원장님이 풋스위치 레이저인데, 풀레이저인데, 그게 이제 아주 여러분한테 흥미롭고 무좀 치료하고 여자 환자들을 늘려가기 아마 좋은 항목이 될 거예요. 풀레이저가 단점이 핀포인트는 가격이 비싸잖아요.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그거는 장점이 뭐냐면 비싼 대신 그게 실비가 돼요. 그래서 실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무좀 질병 코드를 놓고 그냥 보험회사에서 실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풋레이저의 단점은 아직 이게 신기술 의료기구로 등록이 안 돼서 아마 실비 청구하는 사람들한테 실비 된다. 질병을 치료하는 거니까 비보험 치료를 해서 실비 청구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아마 이제 곤란한 상황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비보험 수가로만 5만원이면 저희 같은 경우는 5만원씩 그냥 받고 하거든요. 5만원이 5만원, 4만원이 4만원 이렇게 해서 일정 가격을 정해서 해주시고 실비에 대해서 질병이니까 실비에 대해서 말을 하는 환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못 받을지도 모른다고 그거에 대해서는 병원하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 약간 한 발 뒤로 물러나셔야지 아마 곤란한 상황을 안 겪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잘못되면 저는 삼성을 되게 싫어하는데 삼성 그 보험 회사에서는 환자 대신 민원도 놓거든요. 신기술로 등재 안 된 거를 잘못해서 그 실비를 받게끔 서류를 해주시면은 병원으로 그걸 토해내라고 삼성에서 직접 민원을 넣어서 보험공단에서 아마 연락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환자를 늘려가고 하는데 분명히 효과도 있고 좋은 장점인 레이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신의료기술로 등재는 지금 진행 중인가요? 진행 중인데 쉽진 않아요. 그게 신의료기술로 등재되려면 환자 케이스도 많아야 되고 대학병원급에서 환자 비교 전후에 대한 논문도 많이 나와야 되고 해서 그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에 이렇게 쓰는 걸 만족해야 되는 거고 그런 진행사항은 이 제품을 판매하시는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신병원에 진료를 했었습니다. 이 기계 자체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미용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보험 청구는 안 돼요. 보험 청구는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미용으로 쓰는 비급여, 인정 비급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병원에서 이 치료를 했다고 이 사람이 보험 청구를 우리가 못하지만 쓰실 수는 있는 거죠. 단지 비급여 차지를 해서 써야지 돼요. 청구는 못해요. 실비보험. 네네. 실비보험 문제는 이게 미용이 실비보험이 되는 항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신의료기술과 관계없이 네네. 이건 신의료기술이 아니고요. 기계 자체는 등록이 되어 있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쓸 수는 있는 기계인데 미용으로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미용으로 쓰는데 우리가 이제 치료 목적으로 해서 코드 넣어가지고 청구를 한다면 그거는 안 되고 미용이기 때문에 비급여 차지를 해서 받으실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인정비급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요령껏 하시기는 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임산부라든지 이제 오랫동안 약을 투약하기가 힘드신 다리 수술이 있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비싼 고가의 그런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 제가 신청한 질의를 받아낸 내용입니다. 미용기구로 돼 있어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용기구로 돼 있기 때문에 미용 쪽으로 쓰시는 거나 미용 쪽으로 홍보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레이저를 가지고 무점 치료가 됩니다라고 홍보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재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비가 지금 보험 청구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보험 청구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실비를 받는 보험 말고 실비를 받게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실비를 받을 수 있어요. 환자들은 가격에 상관없이 하더라고요. 10만 원 내에서 가격에 상관없이 하는데 실비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실비가 문제인 거거든요. 실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환자 낳고 잘 형성하셔가지고 이렇게 해결해놓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먼저 이 화이트닝 할 수 있는 피그먼트를 제거할 수 있는 걸 하는데 아주 간단해요. 평상시 이제 카본을 도포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저희 좀 간단하게 발라드리긴 했는데요. 카본을 도포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셔도 무방하시기는 합니다. 이게 카본이 그냥 말 그대로 이제 탄소가루 같은 경우 사용하시면 되고요. 왜냐면 에너지 자체가 카본이 발라졌을 때는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더 강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있는 카본들에다가 잡티들 같은 걸 더 많이 잡아낼 수가 있어서 카본을 도포해주는 경우가 좀 있으세요. 네, 이 핸드피스가 큐스위치 엔디아그라는 핸드피스예요. 이건 1064랑 53이라는 두 개의 파장대가 나오는데 이게 숫자가 크면 클수록 깊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피층까지 들어간다는 개념이고 좀 더 깊은 피그먼트를 제거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멜라스마도 제거를 한다고 하는데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기미까지 사실 제거하는 여유는 없으니까 너무 기미에 대해서는 환자한테 이걸로 없앨 수 있다고 확신을 주시면 안 되고요. 이거 그냥 환자가 물어보실 거예요. 이거 하면은 여기 잡티들 다 없어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곤란한 사항을 물어보면은 보험을 하셨던 선생님들은 그걸 딱딱 떨어져야 되잖아요. 어떤 질병이니까 질병을 치료됩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미용이에요. 미용이니까 잘 풀어가시는데 어떻게 풀어가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에 다 이게 잡티들이 없어져요. 그럼 잡티들이 좋아진다는 거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잡티들이 한 50이면 50%, 20, 30%면 20, 30%, 아니면 7, 80%면 7, 80% 이렇게 개선되는, 하면 할수록 개선된다는 의미지 이거를 질병처럼 이런 질병이 있으니까 이게 100% 없어집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용을 하실 때 어려운 점이 그런 약간의 환자가 공격적이거나 그런 내가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대부분 닥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 피부 관리 받지 않느냐. 피부 관리 받는다고 어떤 확실한 개선점이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이것도 그냥 얼굴이 밝아지고 톤이 좋아지고 잡티들이 없어진다는 개념이지 이걸로 점이랑 피부에는 여러 가지 병변들이 피그먼트의 병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100% 개선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약간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거 공격적으로 환자가 물어보는데 이거 다 없어져요? 그런데 이거 안 없어집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만약에 이제 효과가 없고 불평이 나오면은 그냥 환불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하실 때는. 그런데 이제 피그먼트를 개선하는 레이저는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엔디아그 큐스위치 엔디아그라는 레이저랑 IPL 개념의 빛을 쏘여서 피그먼트를 없애주는 레이저예요. 그게 이제 대부분의 레이저들은 두 개 장비를 갖다 놓고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번거롭기도 하고 이제 가격적으로 부담스럽기도 한데 이게 장점은 토닝의 레이저와 그 다음에 IPL 레이저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핸드피스만
핸드피스에 여기 단자만 누르면 쉽게 왔다 갔다 하면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토닝을 할 때는 1064는 그렇게 크게 아무리 세게 써더라도 크게 부작용이 안 생기는 화장대예요. 깊게 들어가지만 뭐 여기 피부에 딱지가 생긴다든지 그런 게 없고, 어떻게 보면은 해고 나서 이게 무슨 변화지? 어떤 효과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은 1064 때, 그 다음에 이건 에너지를 얼마나 주느냐니까 보통은 400에서 500 사이로 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점점 세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지는 거고, 이거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이 가장 빠른 속도거든요. 따다다다닥 나오냐? 딱딱딱딱 나오냐? 근데 이제 산부인과 원장님들이 대부분 성격이 급하시기 때문에, 저도 성격이 급해서 대부분 10으로 빨리 하는 거고, 만약에 처음 하실 때 잘 문제가 확신이 없다 그러면 이 속도를 좀 낮춰놓고 이 빛 나가는 거를 확인하고 하셔도 됩니다. 환자한테 적용하기 전에 이 세팅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다른 치료를 하다가 이렇게 딱 넘어오셔서 써야 되는데, 이 세팅이 항상 잘못되어 있는 경우, 그럴 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저도 이제 성격이 급해서 야, 다 세팅해놔 그러면 다른 환자 보고 있다가 딱 넘어와서 써야 되는데, 세팅이 잘못돼서 착 쏘면은 그 잘못 쓴 한 포인트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환자한테 하실 때는 이렇게 하얀색 종이에다가 먼저 이렇게 싸보고 하시는 게, 그런 오류를, 제가 환자가 문제가 생겼던 경우 다 이렇게 세팅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아요. 정상적인 세팅만 해놓으면 그게 크게 문제 안 생기거든요. 그 세팅을 항상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세팅되고 이렇게 시범적으로 싸보는 연습을,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아요. 요거는 만약에 모르시면 데모하면서 직원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세팅을, 기본적인 세팅 값을 알려주시고, 여기서 조금씩 에너지를 효과 없는 것 같아요. 에너지를 좀 높인다든지 이렇게 조절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보통적인 아무 문제가 없을 만한 그 세팅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지금 그리고 아까 바르는 건 뭐냐면 카본이라는 건데,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까만 거 발라놓으면 이게 큐시치 엔디아는 색소를 없앤다는 까만 거에 반응을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얀 사람하고 피부가 검은 사람하고 봤을 때 당연히 흡수가 많이 되니까 검은 사람한테 효과가 높고 에너지 전달이 많이 돼요. 똑같은 에너지를 높였을 때 백인한테 하면은 효과가 약한 거고, 흑인한테 하면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그런 원리로 카본을 바르면 이게 흑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효과가 많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효과도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카본이 날아가면서 여기에 내가 땄으니까 여기에 이제 효과가 있는 거구나,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 이거 많이 하시다 보면은 안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카본 할 때는, 그래서 아까 그래도 카본 발랐을 때 왜 카본 바르냐고 되게 싫어했는데, 지금 병원에서는 카본 안 바르고 하거든요. 몇 케이스는 상관이 없는데, 많이 하시다 보면은 IPL은 눈이 부셔가지고 눈이 아프시고, 이거는 카본을 많이 바르시면 냄새 때문에 안 생기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본 바르고 좀 기다린 다음에, 카본이 너무 진하게 묻어있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본이 너무 진하지 않게 균일하게 묻어있을 수 있게 약간 닦고 하셔도 돼요. 앞으로 말씀하세요. 지우고 할게요. 따다닥 소리 나니까 놀라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얼굴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은 2000샷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에 샷 수가 나와요. SC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벌써 83샷을 쓴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얼굴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2000샷 정도가 되고, 2000샷 정도 되면 얼굴이 약간 붉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붉어졌을 때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꼭 아이스 뭐 적절한 진정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아이스팩을 대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팩 같은 거 하나 옮겨놓으시면 훨씬 더 좋고, 환자가 집에 갔을 때도 불안하다 그러면은 마스크팩을 몇 개 사든지 아니면은 병원에 구매를 해놓고 있으셨다가 주셔가지고 냉동실에다 놓다가 마스크팩을 붙이면 그게 이제 시원하니까, 머미가 그런 원리거든요. 꺼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놓다가 시원한 거를 해서 계속 피부를 쿨링을 시켜주시면은 크게 환자들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약간의 에리세마는 오히려 더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좋게 나타나고, 환자들이 그런 거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붉어지니까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대답을 못하면 이제 신뢰가 떨어지거나 환자가 계속 컴플레인 할 수 있으니까, 에리세마가 생기면 생길수록 효과가 좋은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효과가 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쿨링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햇빛 노출할 때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생활을 하시라고, 일주일만 주의하시면 좋아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안하시면 다음날로 불러서 쿨링을 또 하시고 재생관리를 해주시면은 환자랑 라포도 더 좋아지시고 효과도 더 좋아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백 관리는 대부분 환자 관리하는 실력보다는, 그러니까 이거를 환자를 다 없애줄 수는 없잖아요. 실력보다는 환자의 라포랑 환자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게 사실은 환자가 똑같이 쌓여요. 저랑 다른 원장님들하고, 회의 원장님들하고. 그런데 이제 원장님들은 그냥 이런 환자의 라포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끄고 끝나니까 이 환자들의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렇게 모르니까 대부분은 환자를 잘 계속 못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설명해주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설명이 들어가면 환자를 충분히 끌고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 블랙헤드까지 같이. 따가우세요? 약간 차분만 하시죠? 네, 이게 엠라크림 안 바르고, 그러니까 마취 크림을 안 바르고도 이 정도니까 마취 크림 바르면 거의 환자들이 통증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의하실 거는, 사실 우리가 기미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기미랑 헷갈리는 게 노타고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레클 같은 경우는 쉽게 알 수 있지만 기미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미 같은 경우가 가장 잘 생기는 게 이게 자이고마 덮고 있는데 이 근처가 가장 잘 생기잖아요. 이 근처에 있는 데는 너무 이걸 세게 쏘시면 안 되고, 1064 같은 경우는 크게 기미에 쏜다 하더라도 거기가 더 진해지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오사비 모드라든지 표피층을 타겟하는 그런 레이저를 쐈을 때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기미 부위에 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너무 과하게만, 기미 있는 부위는 과하게만 안 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상을 잘 입는 부위가 이마 부위랑 자이고마 있는데, 요 부위, 광대뼈 있는데 보이니까 그 부위만 너무 많이 쏘지 마시고요. 헤어를 쓰면은, 만약에 헤어를 많이 쏘잖아요. 헤어가 하얘져요. 획도를 없애기 때문에. 입술 암하고 말아주세요. 입술 보이면 너무 무섭거든요. 인공일자 이거 할 때도 안경을 쓰시는 게 좋죠. 원래는 주황색 안경이 있는데 쓰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하게 보여드리는 거라서 600샷만 쐈는데 한 2000샷 쏘시면은 얼굴이 밝아지게 할 수가 있고, 보통 한 번으로 끝나냐 그렇게 물어보면 5회 10회 정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정도 여기 레이저들 대부분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에 대고 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가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돼가지고 여기 딱 이렇게 사셔도 돼요. 근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만 여기서 약간 1, 2cm 내만 띄어서 이 정도는 띄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서
레이저들이 다 가이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시면은 레이저들을 잘 모르면 이렇게 가이드 여기까지 쓰라는 거구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렇게 다 레이저들을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이렇게 하면은 또 이게 종류마다 틀려요. 이게 엔비약이라는 게 어떤 경우는 이렇게 기둥 형식으로 에너지가 똑같이 나가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포커싱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포커싱 되는 거는 거리에 따라서 어떤 효과를 차이나게 맞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기둥 형식으로 똑같은 에너지가 나가는 컬리메이터라는 건데 그렇게 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쓰나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닦아주셔야 돼요. 닦고 젤 좀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는 IPL 계통의 DPL이라는 건데 이게 짧은 간격으로 자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펀치를 어퍼컷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강한 레이저로 한번 빵 쏴주는 거라고는 이 레이저는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PIT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잽을 이렇게 날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짧은 간격의 빔을 자주 짧게 끊어서 쏴서 부작용을 좀 줄이고 효과는 같은 정도를 맞출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일로 바꿔줘야 돼요. 파워링 돼요. 만약에 제모를 하거나 그러면 이 핸드피스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핸드피스를 제모 뭐로 돼 있죠? 640 640 700원 스마트폰 네네네. 이렇게 눈이 약간 부실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냥 쉽게 그냥 DPL인데 IPL로 부를게요. IPL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IPL 방식은 이것만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IPL로 넘어오거든요. 핸드피스에서 만약에 이걸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토닝 레이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걸 누르면은 IPL로 넘어가요. 이 기계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게 심플해서 좋더라고요. 그냥 뭐 조작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보통 SAR이라는 거는 가운데 게 이제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A라는 게 아크넥의 A. 그 다음에 SPR의 P는 피그멘트라는 거를 피그멘트의 P고 SHR은 헤어 리무버, 제모의 H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IPL 계열이 욕먹는 게 뭐냐면은 IPL이 리프팅부터 헤어 리무버부터 다 된다고 선전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다 되는 거는 다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어느 정도 약하게는 효과가 다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다 이제 효과가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헤어 리무벌도 하다 보면은 붉은 털은 잘 되는데 잔털은 안 된다. 뭐 아크네도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피그먼트도 마찬가지고 이게 좋아지는 건가 안 좋아지는 건지 잘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데 이제는 처음에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좋은 레이저를 살려고 그러면 너무 그 레이저 하나당 단가가 비싸거든요. 뭐 효과가 제대로 나오려면 다 5천만 원 이상대의 레이저를 사야 되는데 그거를 다 제모 하나 하려고 뭐 1억짜리를 사고 처음부터 그렇게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적용하기 좋은 장비인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 환자분이 늘어나가지고 피그먼트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모통관도 좀 치료하고 싶고 뭐 내분염도 치료하고 싶다. 뭐 그다음에 또 혈관도 좀 잡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레이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로 막 하시면서 왜 피그멘트가 다 안 되지? 왜 헤어 리무벌이 다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다는 아니더라도 한 40-50%만 없앨 수 있다. 내가 경험을 하기에 처음에 미용을 안 해봤는데 처음에 쉽게 하기에
이렇게 진입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히 가격 저가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적용 분야를 만들어가기에 적절한 레이저고 적절한 치료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고 하다 보면은 내가 헤어 리무버를 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 헤어 리무버 전문 장비를 사시면 돼요. 뭐 젠틀맥스라든지 또 그 여러 가지 비싼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냥 이걸 해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쉽게 레이저를 구매를 하시고 쉽게 레이저에 대한 반감이 없어지실 거예요. 레이저가 이런 거구나. 제가 처음에 이제 저도 레이저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좀 무서워했었는데 똑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런 고민을 저도 했었고 처음에 어떤 레이저를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많은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IPL 대부분 사서 한대니까 IPL을 사서 덜컥 사서 이제 막 해봤어요. 저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해가지고 산후조리원 환자들한테 무조건 그냥 IPL 해주고 CO2를 하면서 이런 거구나 그런 경험을 해서 이게 좀 부족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된 장비를 사야지. 그 다음에 이제 큐스위치 엔디약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롱퍼스 엔디약을 사는 거고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서 사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1에서부터 100까지 다 치료할 수는 없는 거고 처음에 그냥 한 50 정도 치료하신다고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큐스위치 엔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젤을 발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IPL 같은 DPL이라는 장비인데 이걸로 똑같이 쏴주시면 되고 이게 DPL에는 스마트랑 디라이트가 있어요. 스마트는 그냥 일반적으로 약간 눈이 부실 거예요. 직접 보지 마시고 그러면 살짝 돌리시면 됩니다. 쏘시면 이렇게 빛이 나가면서 이게 피그먼트를 치료해 주는 거거든요. 가장 효과가 좋은 게 프레클이에요. DPL이나 IPL의 효과가 가장 좋은 거는 즉각적으로 보는 거는 프레클이에요. 주근깨 있는 사람들 쏴주면은 되게 까맣게 변해요. 그게 딱지가 생기면서 일주일 지나면 떨어지면서 색소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효과가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헤어 리무벌 해서 쏘시면은 겨드랑이 같은 경우가 가장 좋아요. 딱 쏘면은 이게 이제 까맣게 말리면서 까매져요.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니요. 눈 부시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 눈을 감으니까 따라오세요. 괜찮으시죠? 이렇게 약간 겹치게 얼굴 전체적으로 쏘시면 됩니다. 샷 하실 때 환자분들한테 하나 둘 셋 샷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환자분들이 조금 따가운 걸 대기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얼굴 전체에 해주시면 따보세요. 괜찮으시죠? 그리고 환자랑 항상 치료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환자가 너무 아파하면은 그거는 이제 화상의 위험성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볼 부위는 대부분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광대뼈 부위라든지 뼈 스킨이 별로 없는 부위는 항상 화상의 위험성이 있어요. 특히 이제 화상을 잘 일으키는 부위가 이마니까 이마는 사실 치료할 것도 별로 없어요. 피그먼트를 이마는 그래서 그냥 안 해주셔도 되고 환자가 왜 안 하냐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두 군데만 약하게 저 같은 경우는 이마 할 때는 사실 에너지를 조금 더 낮춰요. 그 다음에 볼 부위 할 때는 조금 더 높이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마는 그냥 쉽게 말해서 환자 컴플레인 막으려고 그냥 한두 군데만 쏴준다고 생각하시 이마를 뭘 치료하려고 이마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예요. 이렇게. 어디요? 코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게 딱 밀착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하셔야 되고 코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콧대 한 번 정도 쏘는데 사실 코에 치료할 병변이 있을까요? 피그먼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이걸로 여기를 정확히 맞출 수가 없어요. 핸드피스 자체가. 그래서 코를 정확히 치료하고 싶으시면 차라리 이거보다는 그 엔디아그를 쓰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피그먼트에서 사실 더 효과가 있고 더 적용하기 좋은 게 IPL보다는 엔디아그가 많아요. 엔디아그가 주가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부수적인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엔디아그가 피그먼트에 대해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또 피그먼트 치료할 건데 가장 먼저 장비를 뭘 사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대부분 큐스위치 엔디아그가 가장 첫 번째 초이스가 돼요. 그런데 이거 두 개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환자들은 많이 해주면 좋아하거든요. 2개 해드릴게요. 뭐 장비는 하나지만 2개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환자들은 되게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워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쿨링팩을 쿨링팩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이렇게 해주시면은 큰 문제 없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얼마나 더 쉬어야 보통 짧으면 일주일이고 좀 안전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2주. 그 다음에 만약에 너무 에리세마가 생기고 붉어지고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한 4주 간격으로 하시면 되고 보통은 1, 2주 간격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푸스위치